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어제 저녁에 많이 놀랐을 겁니다. 네. 진짜 아닌 밤 중에 홍도깨라는 말이 있는데 느닷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텐데 저는 어제 그 보도가 나오는 걸 보고 무슨 장난치나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 비상계엄이냐 이런 느낌이 우선 들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예측 가능했겠어요. 한국이 뭐 워낙 뭐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긴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 법을 중시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렇죠. 누가 그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는 밤에 고 박사님한테 비상계엄 전화 듣고 이 밤에 뭐 농담하시나 하고 그랬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람이 텔레비 보고 무슨 비상계엄 선포했다. 무슨 비상계엄이냐, 뭐 뜬금없는 소리냐고 제가 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시 23분이라는 데도 있고 25분이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있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1시에 지금 의원들이 190명이 본회의에 참석해갖고 190명 전원 찬성으로 해제안이 가결이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헌법에는 국회가 의결하면 대통령이 바로 그거를 수용하도록 해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4일 오전 4시 27분 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은 해프닝이라고 해야 하나요? 참 해프닝이라고 하기는 너무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 저렇게 장난처럼 했다는 게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블랙 코미디라는 거는 뭐 부조화, 넌센스, 뭐 자폭 개그 이건데 이건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 같은 게 발생한 거예요. 하려면은 확실히 하든가.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서. 아니 무슨 뭐 초등학생들도 저런 식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엉성하게 그냥 하고 무슨 40-50명 보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겠다고 나서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 이 계엄령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뭐 무슨 뭐 쿠데타 일어날 때 하는 그런 뉴스 보는 것 같을 거예요. 무슨 아마. 상사 뭐 중령 뭐 이런 사람들이 쿠데타 한 40-50명 끌고 나와서 대통령실 뭐 점령하고 뭐 그런 형태 같아요. 그렇죠. 뭐 비상계엄 하려면은 군도 사전 대세를 점검하고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고 또 국회에서 과반수만 하면은 무조건 비상계엄 해제하게 돼 있으니까 안 할 말로 비상계엄은 절대 하면 안 되지만은 국회의원을 못 오게 막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내란죄만 지금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머저리 같은 비상계엄이 있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이고 법에 대해서는 훤하니 아실 분이고 더군다나 국회 상황이 지금 또 본회의가 열려 있어요.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뭐 3일 동안 또 공고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갖고 뭔가 좀 제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본회의가 열려서 언제든지 국회의원들이 올 수가 있고 지금 국회 권력구도가 완전 야권으로 넘어간 상태 아닙니까? 야권이 192석인데 그걸 다 알 텐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왜 이랬을까? 이해할 수가 없죠. 얻는 실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이죠. 지금 뭐 그 충정은 저는 이해가 가요. 지금 뭐 감사원장 탄핵부터 검사 탄핵부터 특검법 줄줄이 하지 국정조사 들어가지 온 나라 예산도 가맹 예산을 야당이 그냥 통과시켜 버리려고 저렇게 또 태세를 서두르고 있지 하니까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이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은 그 무력감. 이래서 한번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제대로 좀 친밀하게 주도적으로 국민 여론도 좀 설득할 준비를 하고 뭘 해야 되지 그냥 불쑥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녁 먹으면서 반주를 좀 과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욱하는 심리에 저게 속된 말로 객기 부린 거 비슷하거든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불쑥 해버렸어요. 아니 저게 하다못해 저 한덕수 국무총리도 몰랐다잖아요. 그래요? 네. 예. 지금 일부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국무총리가 이거 국무회의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몰랐다잖아요. 그리고 아니, 저기 한동훈 대표 모르는 건 차지하고라도 저 추경호 원내대표 거기도 몰랐다잖아요. 뉴스 보고 알았대요. 우리랑 똑같은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저 엉성한 저렇게 좀 만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엄도 예. 계엄의 요건이 있고 예. 또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절차만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국무총리를 거쳐서 건의를 해서 그렇죠. 계엄령을 선포도 하고 네.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해제하도록 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가 몰랐다. 그러면 우선 절차적으로 이건 엄청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제 계엄령을 이 선포했을 때 국무회의를 거친 겁니까? 이게 제일 그게 중요한 확실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어제 10시 25분에 그 계엄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예. 그 전에 국무회의 했다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뭐였다든가 뭐 예. 그런 게 전혀 예. 징후가 없지 않습니까?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불법적인 거라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게 요건을 자체- 못 갖췄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요건을 못 갖춘 거죠.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한이 없죠. 헌법 77조에는 계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유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 사회가 극도로 혼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제 상황이 전시나 어떻게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야당의 폭주, 저는 이재명의 저 방탄유리에서 국회를 온통 국정을 난도질한 거, 그거는 뭐 얼마든지 이해가 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상계엄까지 이유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전시 사변도 아니고 또 국무회의 심의도 그러니까 요건과 절차를 전혀 못 갖췄다 그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국무회의 심의 거친다는 건 헌법 89조, 계엄법 2조에 그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예. 계엄 선포를 할 때는. 근데 그거를 아예 안 했으니까 이게 어제 비상계엄 자체가 무효고 위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제 밤에 6시간의 해프닝에 불과하지만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은 이게 엄청난 사건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예, 내란까지 이게 적용이 됐어요. 야당은 지금 내란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사 반란죄다. 그렇죠. 친위 구태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도 잘못된 일이고 유언 입법적인 이 계엄이다. 네. 이렇게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계엄을 건의한 사람이 김용현 예. 국방부 장관이라는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정말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또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얘기할 때라도 계엄령 괴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국의 선진국에서 무슨 계엄령이고 그런 계엄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또 군인들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계엄군에 이렇게 나서겠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충황보 이 사람들이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몇 사람이 이렇게 작당해갖고 대통령을 꼬드겨갖고 이렇게 계엄을 선포한 건가요?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김민석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속 계엄령 얘기하니까 계엄을 검토한 적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계엄령이 되겠냐?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계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계엄 건의를 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 국방부 장관 김용현 이 사람들이 대통령보다 충안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잖아요. 동기인지 선후배 좀 되겠죠. 무슨 방첩사령관이라든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충안고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끈끈한 내적인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이너서클 안에서 뭐 이루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추측은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상계엄을 할 생각을 했는지 참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아니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전반적으로 이 뒤바뀌는 그런 대사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을 네. 어떻게 그렇게 장난처럼 하느냐 이 얘기예요. 더군다나 아무런 국민적인 동의가 있을 수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정도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나라를 끌어왔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 5.16이나 저 12.6 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할 때 이럴 때 나오는 게 비상계엄이잖아요. 예. 북한이 언제 무슨 일 도발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이거 대비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비상계엄이 있는 건데 어제는 멀쩡한 날 밤에 저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하는 저런 사태가 어떻게 발상이 있을 수가 있는지 어제 사태가 심각한 게 계엄법 4조에는 계엄 선포하면은 지체 없이 국회 통보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어제 통보도 안 했어요. 그것도 안 예, 했더라고요. 안 하고 또 계엄사가 어제 포고령 내렸잖아요. 거기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일체 정치활동 금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엄법에 입법부 활동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제 국회의원들 못 오게 막았잖아요. 예. 본회의. 이게 앞으로 처벌 조항이 될 수 있어요. 다 처벌일 조항이 예. 되죠. 그게 내란 그 미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내란 미수가 되면은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해프닝이 끝난 게 아니고 그래도 비상계엄이 해제됐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국정, 전국, 우리나라를 회오리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그런 엄청난 사건이 어제 6시간 동안 벌어진 겁니다. 그 6시간이 예. 이제 앞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 시계 제로 정국으로 지금 돌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순수하게 뭐 야당의 독주에 대해서만 저렇게 했다면은 어느 정도 충정은 이해한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은 자기 마누라 지키려고 저렇게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0% 안팎인데 아마 머지않아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뭐 탄핵을 안 시켜도 탄핵 같은 효과를 또 얻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젯밤에 진짜 이재명만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날 밤이 된 거 아닌가 참 한심하기 짝이었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